안녕하세요. 축티브입니다. 지난 영상이었던 25-26 시즌 아스날 미리 보기가 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긍정적인 피드백 덕분에 지속해 나갈 힘도 생기면서도 잘못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 덕분에 영상의 검수가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사이드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보니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꼼꼼하게 영상 검수를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축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26 시즌 미리 볼 세 번째 팀은 맨시티입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는 펩시티 체제 하에 가장 어려웠던 시즌이었습니다. 리그 3위, FA컵 준우승, 리그컵 16강,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탈락, 유일한 우승컵은 시즌 시작 전 단발성 대회인 커뮤니티 실드였습니다. 물론 맨시티는 못해도 리그 3위는 한다는 반증이긴 하겠지만 펩시티 이후 이렇게 트로피가 가물었던 시즌은 처음이다 보니 팬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의 문제는 로드리가 빠진 중원이었습니다. 로드리가 십자인대와 바늘판 파열로 시즌 초반부터 장기 부상을 끊어버리자 볼을 반대로 크게 전환하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가 반대쪽 하프스페이스를 수비하는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창의력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노쇠한 귄도안,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들의 떨어진 창의성 문제만 더 크게 눈에 띈 시즌이기도 합니다. 필 포든도 시즌 내내 갑작스러운 부진에 빠지면서 직전 시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 중원의 기동력까지 같이 떨어지면서 상대 역습 시에 길어진 수비 복귀 시간으로 실점하는 장면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펩을 꼽는 팬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몰 스쿼드에 대한 고집입니다. 펩은 자신의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야지만 경기에 기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스쿼드를 소수정예로 짜는 것을 좋아하는 펩입니다. 아무래도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이식시키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빡빡한 EPL 일정을 소화하는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부터 늘어난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소화하려면 기존의 스몰 스쿼드는 기존 선수들의 혹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전술을 장시간 훌륭하게 소화해냈지만 이제는 에이징 커브가 찾아오고 있는 노장들을 위주로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팬이기에 더 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린 교체 타이밍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선택한 플랜 A와 베스트 11에 대한 굳센 믿음 때문인지 펩은 평소에도 느린 교체 타이밍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팀의 경기력이 잘 풀릴 때야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지난 시즌에는 펩시티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겹쳤던 지난 시즌 중반에는 7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후반기에는 마르무시를 영입하며 홀란드에게 집중됐던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었고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가면서 3위로 시즌을 마친 것은 펩시티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의 영입은 빠르고 꽤 정확했습니다. 노쇠화로 문제가 됐던 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밀란으로부터 라인더러스와 리옹으로부터 쉐르키를 영입했습니다. 그동안 전문 왼쪽 사이드백이 없었던 문제는 울버햄튼에서 아인누리를 영입하며 해결했습니다. 또 선방 능력이 아쉬운 에데르송과의 경쟁을 위해 번리에서 바이백 조항을 발동해 트래포드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 왼쪽 윙 자원을 더하기 위해 호드리구 영입도 노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호드리구의 이적설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공 속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출로는 맨시티 그 자체였던 레전드 더브라이너를 나폴리로 떠나보냈습니다. 얀코트를 도르트문트로, 페로네를 파브레가스의 코모로 이적시키며 수익을 얻기도 했고요. 주장이었던 카일 워커는 여러 사생활 이슈를 남긴 채 번리로 이적했습니다. 그릴리시도 영입 당시 이적료에 비해 아쉬운 활약을 남긴 채 에버튼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비뉴, 모튼, 니코 곤잘레스에 대한 방출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 니코 곤잘레스의 이적설 같은 경우에는 팬들의 원성이 있는 편입니다. 팀에 합류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젊은 자원이라서 리빌딩 차원으로 필요한 자원 같은데 펩은 잘 기용하지도 않고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 또 귄도안 같은 노장들을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맨시티의 프리시즌은 생각보다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클럽 월드컵에서 아릴랄에게 예상보다 너무 일찍 탈락하면서 프리시즌 스케줄이 다 어그러졌기 때문인데요. 탈락의 원인으로 에데르송의 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렐랄과의 경기에서 6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는데 그 중에 무려 4개가 실점으로 이어졌고요. 그 직전 경기인 유벤투스와의 경기까지 포함하면 2경기에서 6실점을 했습니다. 비록 라인더러스나 아인누리와 같은 새로 영입한 자원들을 클럽 월드컵이라는 실전에 가까운 무대에서 실험해보고 합격에 가까운 활약을 봤다는 것은 분명히 얻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프리시즌 경기가 꼬여가면서까지 클럽 월드컵에서 조기 탈락했다는 점은 맨시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라인더러스의 인상적인 활약은 앞서 말했듯 클럽 월드컵과 프리시즌의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드리가 나갔을 때도 라인더러스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난 시즌 문제가 됐던 중원에서의 전개나 역습 대처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의 이번 시즌 첫 번째 요주의 인물은 필 포든입니다. 지난 시즌 갑작스럽게 찾아온 폼 저하로 포인트 생산 자체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23-24 시즌은 리그 19골 8도움이던 스탯이 7골 2도움으로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고요. 몸도 무거워 보이는데 돌파 패턴이 읽힌 것 같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만 주로 교체로 출전한 클럽 월드컵에서 4경기 3골 1도움을 올리며 25-26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이적하지 않는다면 사비뉴,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유망주 오스카 밥과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24 시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EPL을 정복할지 아니면 24-25 시즌의 부진을 답습할지에 따라 맨시티 공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시티의 이번 시즌 두 번째 요주의 인물은 에데르송입니다. 제가 펩의 단점으로 기존 스쿼드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말했는데요. 귄도안, 베실바 다양한 선수들이 있지만 에데르송도 펩의 신뢰를 받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본인의 장점인 발기술로 팀이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부족한 선방 능력과 큰 기복으로 과거 펩 바르샤 트래블 시절 유일한 약점인 빅토르 발데스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다가오는 시즌 트래포드가 영입된 만큼 주전 경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펩이 이번에도 에데르송을 선택할지 아니면 돌아온 트래포드에게 눈길을 보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제가 선수 번호 오타가 잦다 보니까 실례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아예 번호는 지우고 이름만 적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전방에는 홀란드가 부동의 주전으로 나올 거고요. 2선에서는 마르무시와 포든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은 많이 고민했는데 레인더러스, 귄도안을 선택했습니다. 레인더러스는 프리시즌 활약도 뛰어난 편이었고요. 로드리와의 공존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기에 선발을 예상해봤고요. 귄도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펩이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을 예상해보았습니다. 3선에서는 물론 부상만 없다면 로드리가 선발일 거고요. 포백으로는 왼쪽부터 아인누리, 그바르디올, 디아스, 마테우스 누네스를 예상해보았습니다. 골키퍼는 에데르송과 트래포드의 치열한 주전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시즌 초반에는 펩의 성향상 기존 선수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에데르송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전체 스쿼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홀란드의 백업 자원으로는 마르무시가 2선에서 톱으로 올라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도쿠가 왼쪽에 나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지난 시즌 필포든의 폼이 많이 떨어진 탓인지 이번 클럽 월드컵 때에도 필포든은 교체 위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사비뉴는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어시스트이긴 하지만 드리블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토트넘으로의 이적설도 있는데 만약 팀에 남는다면 주전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난 시즌 부상으로 한 시즌을 날렸던 오스카 밥도 프리시즌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른쪽 윙 주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베실바도 오른쪽에 나설 수 있습니다. 중원에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베실바, 쉐르키, 에체베리가 있고요. 여기에 마르무시나 포든도 충분히 자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로드리의 백업으로는 코바치치가 있는데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9월까지도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니코 곤잘레스라는 선수도 있지만 지난 시즌 생각보다 많이 기용되지 않아 얼마나 기용될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라인더러스도 유벤투스전에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수비 자원도 양적으로 많습니다. 왼쪽 아인누리의 백업으로 니코 오라일리가 있고요. 그바르디올과 아케도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센터백도 스톤스, 아케, 아칸지, 후사노프라는 백업 자원이 있습니다. 라이트 자원도 비록 마테우스 누네스가 미드필더로 영입이 됐지만 최근 들어 펩이 오른쪽 수비로 세우면서 적응을 시켜나가는 것을 봤을 때 주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지만 리코 루이스가 백업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아인누리를 공격적으로 높게 배치한다면 센터백 유형의 자원, 아칸지나 후사노프 이런 선수들이 3백처럼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영광의 한 페이지가 끝나고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은 팀 리빌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적 시장에서 나이든 노장들의 뒤를 이을 라인더러스, 셰르키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며 비교적 새로운 피를 수혈했습니다. 앞으로 이 팀을 어떻게 리빌딩 할지는 온전히 펩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펩은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빅클럽을 이끌고 여러 우승컵을 따냈지만 한 번도 본인이 만든 팀을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리빌딩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걸 아무나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클럽에서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집권할 수 있는 감독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퍼거슨과 벵거입니다.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정도가 있죠. 과연 펩이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펩시티의 모습이 매우 궁금해지는 이번 시즌입니다.